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남미 경제와 산업의 최신 흐름을 전해드리는 코라지 5월호입니다. 이번 달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광물로 떠오른 구리를 둘러싼 아르헨티나의 부상, 수력발전 강국 파라과이의 전력 인프라 현대화, 광업 에너지 부문 개방에 나선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변화, 케이푸드가 일상적인 식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세계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의 첨단 종자 산업까지 풍성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해당 무역관을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중남미 지역본부 최세령입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소식입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구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가 글로벌 구리 공급망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연결하겠습니다. 네,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배성현 과장입니다. 전 세계 구리 소비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약 82% 증가했으며 이 흐름 속에서 아르헨티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구리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칠레와 유사한 안데스 광물 벨트에 위치해 있어 약 9천만 톤의 구리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리는 이미 아르헨티나 광물 탐사 투자 비중의 4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위에 오를 만큼 산업 내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2027년부터 2031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가동될 6개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총 투자 규모가 약 2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아르헨티나의 연간 구리 생산 능력은 1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해 세계 10대 생산국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밀레이 정부도 최소 2억 달러 투자 시 30년간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 즉 리히를 도입했고 지난 4월에는 빙하법 개정으로 광산 개발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철도, 도로, 항만 등 물류 인프라와 전력 설비, 광산 운영 장비, EPC 서비스 분야에서 진출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거시경제 불안정성과 정책 지속성 문제는 여전히 유의해야 할 리스크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구리를 대부분 칠레와 페루에서 수입하는데 아르헨티나에도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파라과이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수력 중심 전력 구조를 가진 파라과이가 노후화된 송배전 인프라 현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순시온 무역관 김동천 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순시온 무역관장 김동천입니다. 파라과이는 이타이프, 야스레타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바탕으로 전력을 자국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하는 전력 순수출국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총 전력 손실률이 26.5%에 달할 만큼 송배전 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력청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중점 분야는 고도 계량 인프라, 원격 검침 시스템 등 스마트 계량 기반 구축과 변전소 현대화입니다. 2025년 주요 전력 기자재 5개 품목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절연전선 및 케이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한국과 파라과이는 KSP 사업을 통해 파라과이 송변전 마스터 플랜 수립 방법론의 현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계량 시스템과 보호 계전 설비 등 전력 기자재 분야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설비는 국제 입찰도 조달되고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술력과 장기 유지 보수 역량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타이프 댐은 발전 용량이 14기가와트시로 1기가와트시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송배전 현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베네수엘라입니다. 오랜 제재와 자원 개발과 관련한 정체를 겪어온 베네수엘라가 최근 강업법과 탄화수소법을 잇따라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고타 무역관 연결하겠습니다. Hola, soy Isabel Ramírez de Cotra Bogotá. En el caso de Venezuela, tras la reforma de la ley de hidrocarburos en enero de 2026, Venezuela aprobó una nueva ley de minería en abril, creando las bases para que empresas privadas y extranjeras puedan participar en el proceso de desarrollo
de petróleo, gas y minerales estratégicos como lo es el oro y el coltán. De hecho, estas reformas institucionales ya han tenido una traducción de acciones concretas. British Petroleum ha firmado un memorando de entendimiento con Venezuela para la creación de campos de gas offshore, y los equipos que habían sido almacenados ya se encuentran nuevamente movilizándose. Sin embargo, para la perspectiva de las empresas coreanas, sería más conveniente centrar la atención en la demanda de bienes industriales, los cuales son necesarios para el proceso de desarrollo, tales como equipos de perforación, excavación, bombas, válvulas y otros insumos especializados. La proyección de la demanda es que alrededor de 93 plataformas de perforación van a ser necesarios para el año 2028. No obstante, los riesgos relacionados con sanciones, logísticas, pagos siguen aún estando vigentes. Es por eso que más que un ingreso directo al mercado venezolano, se recomienda evaluar un ingreso indirecto a través de una red de distribución con países vecinos como lo es Colombia. Adicionalmente, es indispensable validar con anticipación la identidad del usuario final, verificar que no esté sujeto a sanciones internacionales, así como verificar la estructura de pago. 이번에는 카리브해로 가보겠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K푸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현지 식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산토도밍고 무역관 연결하겠습니다. 네, 산토도밍고 무역관 아드리아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도미니칸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산토도밍고 한인 페스티벌에는 약 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현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0%가 SNS로 한국 식당과 마트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도미니카 소비자들은 K드라마를 통해 한국 음식과 요리법에 익숙해진 뒤 식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크린에서 식탁으로 이어지는 트렌드가 뻗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음식을 소비하는 수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라면이나 스낵 같은 간편식으로 시작했지만 식당을 다시 찾는 소비자들은 비빔밥, 찌개, 바비큐 등 본격적인 한식 메뉴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향후 가정원 한우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도 한국 식당 방문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도미니칸의 배달앱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산토도밍고 외곽 지역까지 K푸드를 접할 기회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SNS로 간편식을 홍보해 진기 소비자를 늘리는 동시에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K푸드 입지를 더욱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농업 수출국 브라질의 종자 산업이 생명공학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무역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파울루 무역관 신재훈입니다. 브라질의 연간 주요 농산물 정식 종자 수요는 약 250만 톤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두, 면화, 옥수수의 GMO 채택률은 96에서 99%에 달할 만큼 생명공학 기술이 깊게 뿌리내린 시장입니다. 종자산업의 밸류체인은 바이오테크 기업, 육종 기업, 증식 기업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바이엘, 코르테바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제초제 저항성 등 유전 공학 형질을 제공하고 GDM, TMG 같은 육종 기업이 브라질 토양과 기후에 최적화된 품종을 설계하며 실제 종자 대량 생산은 증식 전문 기업들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기술 트렌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유전자 교정 기술을 포함한 신육종 기술로 외부 DNA를 삽입하지 않아 브라질 법령상 BGM으로 분류되어 개발 문턱이 낮고 많은 스타트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적 종자 처리로 종자의 살충제, 살균제와 같이 성장 촉진 성분을 정밀 코팅해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채소, 과일, 원예 분야의 우수 육종 기술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거나 종자 코팅용 자동화 기계 설비, 특수수지, 안료 같은 화학 소재 기술 수출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식량 공급망은 한국이 소싱하는 대두, 옥수수, 설탕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종자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중남미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구리의 신흥 공급국으로 부상하는 아르헨티나와 전력 인프라 현대화에 나선 파라과이,
점점 문이 열리는 베네수엘라와 K푸드가 대중화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농업기술 혁신의 최전선 브라질까지 이번 달 중남미에는 광업, 에너지, 소비재, 농업 등 전 방위에서 새로운 기회가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현지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기회를 잡는데 이번 브리핑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코라지 5호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uchas gracias.